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 예, 가령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밥 한 공기 다 키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예.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쌀값 대책으로 밥 한 공기 더 먹기, 다 먹기? 진짜? 정말입니까?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어놓았습니다. 이 발언이 이제 나오자마자 당 안팎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쌀 초과 생산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1번 이준석 픽, 밥 2공기 먹기. 자, 2번 김웅 의원의 픽입니다. 찌양 먹방 유튜버죠. 당대표 하기. 유호정 의원 3번 꼭꼭 씹어 먹기. 4번 네티즌 의견입니다. 69시간 노동하고 자연스레 식사량 늘리기. 쌀 초과 생산 해결 대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전재수 의원님이 좀 빨랐습니다. 네. 답을 들어볼까요? 저는 4번 하겠습니다. 4번. 4번이요. 69시간 노동하면 자연스레 식사량이 늘린다. 네. 네. 밥 많이 먹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민생 119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정말 집권 여당의 실력이 이쯤 되면 네. 이쯤 이 실수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69시간 나왔죠. 지난번에 정부에서 자살 방지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대책 중에 하나가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 아, 네. 그다음에 저출생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아이 셋을 놓으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 그건 이제 발표는 아니고 검토. 아유, 네네. 상당히 심도 깊게 검토가 됐던 거죠. 너무 놀리지 마시고. 아이디어 차원.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네, 너무 놀리지 그다음에 마요. 지금 근로시간 69시간. 네. 이게 도대체 이쯤 되면 저는 말 실수라든지 또는 이제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실수라기보다는 네. 이 실력이 아닌가. 아, 실력이 부족하다. 예. 저는 답이 없습니다. 아, 답이 없다. 네. 여기 네 분 다 우리 당을 디스하는 사람들 이야기고 같은 당 분들이 좀 있는데. 있어도 네. 우리 당을 디스하지. 여하튼 좀 결이 좀 안 맞는 분들이 좀 안 맞습니까? 네. 조수진 의원이 민생 119 위원장입니다만은 양국관리법이 나오다 보니까 네. 쌀을 어떻게 하면 더 소비를 할 것이냐. 그렇죠. 여기 아이디어를 내보라 하니까 네.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네. 하나 나왔는데 그게 당의 어떤 정책으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걸 예를 들어서 KBS 라디오 가서 밖으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모내기가 곧 시작되는데 네. 여러 어떤 굉장히 그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해외 인력의 어떤 그 보금자리 이런 것도 한번 체킹해서 그 사람들의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보금자리. 뭐 예. 그런 거라든지 이런 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우째 하필이면 이게 나와가지고 완전히 네. 안 그래도 조수진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게 진위를 왜곡한 선전선동이다. 이렇게 화를 아니, 내셨어요. 예. 진위는 이게 아니었다. 아니, 아이디어 그러니까 차원이었다.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선전선동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또는 언론 또는 전문가들이 네. 정부 정책 잘못을 지적을 하면 전부 선동하는 거다, 네. 선전하는 거다, 선동하는 거다 이렇게 몰아가 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정치인들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분명하고 직접적이고 남들이 들었을 때 딱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의도를 왜곡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정합니다. 제가 방송 재밌게 하려고 네네. 했겠죠, 아침에. 예, 그렇죠. 라디오 연결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네티즌들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니까 네. 뭐 재밌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뭐 민생이 장난이냐, 네. 또 무슨 기적의 다이어트 의원님, 그런 기법이다. 거 왜 읽어요? 손해 봅니다. 손해인데 그걸 왜 읽어요? 그러나 예.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반성하는 계기가 예, 됐다. 예, 예. 근데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건 지금 맞습니다. 보세요. 수석 최고위원 지금 한 달 동안 말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영호 의원 최근에 이제 4.3 75주년이었거든요.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그야말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상처를 줬죠.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조수진. 아니 최고위원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벌써 3명이에요. 아, 네. 다음 이 최고위원 다음
순서가 누군지 네네.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희. 네. 그래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이게 집권 여당이 뭔가 네. 좀 알겠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김기현 제가- 대표가 이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겠죠. 예, 이제 대표님도 네. 굉장히 기강해 있는 입장이고요. 예, 예. 제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최고위원 그 선거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 당원들이 계세요. 네. 그게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았느냐. 전체 당원이라든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면 이런 말이 나와서는 네. 안 되죠. 이제는 그리고 수습 기간이 예, 끝났다.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났다. 네. 이제는 더 조심한다. 네. 근데 결국 이게 사건의 본질이 네네. 어떻게 보면 양국관리법 때문에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양곡관리법에 애초에 민주당 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안에 대해서 국회의장께서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안에서 한 발 조금 후퇴한 안을 국회의장이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받았습니다. 중재안조차도 국민의힘은 전부 거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본회의 안건 상정도 여러 차례 미루고 국회의장이 제시한 수정안도 민주당이 양보해서 다 받았는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야당 대표, 야당 원내 지도부, 국회에는 17명의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안 만납니다. 네. 도대체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지 않고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저도 이야기 좀 하시죠. 네네네. 박 의원님. 사실 양곡관리법 굉장히 어려운 법안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양곡관리법 통과 안 시켰어요. 네. 그렇게 좋은 법이면 자기들이 통과시켜야죠. 아, 여당일 때. 여당일 때 통과 안 시켰어요. 네. 이제 야당 되니까 통과시키는 거예요. 네. 지금 국회의장이 뭐 중재안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이나 중재 법안이나 거기 그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도 쌀을 사줘요. 네. 거의 1조 원 가까이 쌀을 사주고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양곡법을 새로운 양곡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최소 6%에서 16%더 사주게 돼요. 네. 엄청 1조 몇 천억을 더 사주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대한민국의 어떤 양곡에 대한 안보, 그 어떤 식량 안보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밀가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1조 원을 그런 대로 돌려서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논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이제 끝났다. 야당이니까 죽든 말든 그냥 양국관리법 통과시키는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통령한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또 대통령도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제의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박성중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아 그러는갑다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2019년도에 민주당이 이 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통과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 안 법안을 됐죠. 그때는 안 하고 왜 문재인. 지금 하냐? 네. 2022년도에 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네. 쌀 농사 짓는 농민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이 쌀값 폭락 때문에 난리가 난 이 그때와 상황이 시점에도 다르다. 안 해야 된다. 네. 이것은 이제 형식 논리상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그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되죠. 네. 그래서 식량 자급률도 올리고 식량 안보와 식량 주권을 챙기는 차원에서라도 알겠습니다. 이 쌀은 타작물들과는 좀 구분해서 네, 네. 접근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다 안 돼서 이렇게라도 야당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에 가는 목적은 괄호다. 괄호를 채워주시기 네. 바랍니다. 들어주십시오. 자, 정부 여당 대신 하는 것이다. 여론 선동 여론 선동 쇼. 아, 쇼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가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네.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IAEA의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면 방법이 없다.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현 정부에서도 IAEA 기준에 맞으면은 방류를 그대로 가는 겁니다. 똑같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조가 같다? 예, 같습니다. 두 번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마치 수입하는 것 같이 선동을 하는데 네.
2011년부터 수입한 적 없습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2번, 3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쿄 전력이라든지 그 의원들하고 무슨 일정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일정도 전혀 하지 않고 가는 것은 선동 쇼에 불과하다. 쇼에 불과하다. 아무 결과나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와 지금 정부가 차이가 있느냐? 하나도 없다. 네. 근데 전 정부랑 차이 없다고 해서 잘한 건 아니잖아요. 전 정부가 잘못한 거는 또 바로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못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죠. 네. 그런데 전 정부에서 IAEA 국제 어떤 원자력 기구 그 기준에 맞으면은 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미국도 인정한 것이고 일본도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한 겁니다. 네. 우리도 좀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좀 있던데. 참여해가고 있습니다. IAEA 우리 감시단이 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혹시나 더 무슨 문제가 있을 줄 알고 계속 참여를 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수산물도 수입하지 않고 있고 네. 그렇게 결과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데 마치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쇼를 부리고 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이 물을 방출을 할 때는 그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입증돼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할 때는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IAEA의 검증 절차에 따르긴 하는데 네. 이 IAEA가 검증을 하는데 대한민국 전문가의 참석을 네.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된다. 네. 이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근데 이 3가지 조건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총괄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대책을 자료를 내라 그랬더만 대책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요? 외교부에 자료 내라 그랬더니 대책 없답니다. 그다음에 저 해수부에 자료 내라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만약에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하겠다. 네. 아니 오염된 수산물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방사능에.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대책을 지금 전재수 내고 있는 의원님, 겁니다. 그렇기 호도하지 때문에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언론 보도를 했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그래서 제가 이걸 들고 여당 왔습니다. 대신에 예. 정부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해양 생태계, 대한민국의 수산업,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방기하고 있고 안 하고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 있게 알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가는 것이다. 대응 안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3번이나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민주당 내부의 이야기가 마치 일본과 협의되고 세계 각국과 협의된 것까지 착각을 하시는데요. 후쿠시마 해류가 흘러서 우리 한국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저것이 태평양을 돌아서 저 알래스카를 돌아서 한참 그쪽부터 어려워요. 먼저 갑니다. 미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그 기준을 따라서 네. 하는 것이 옛날 정부와 지금이 다름이 없다. 다름이 없다.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 지키는 게 최우선이지 우리가 그렇죠. 그러고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일본 정부에 요구를 해야 그런 되죠. 차원에서 호도하지 말라. 한일 정상회담 할 때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에 알겠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만 그렇게 자. 그 강권을 하면 자, 다음 안 되죠. 코너 없어지게 일본 정부의 생겼어요. 다음 이야기를 코너 일본 정부의. 없어지게 생겼어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